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 김현욱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몸살처럼 여러 질환에 아주 취약하게 되죠. 오늘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질환 중 하나인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발병할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라고 하는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오늘 서울 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휴정 교수님과 함께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휴정입니다. 네. 자, 대상포진에 걸린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아는 선배 중에. 저한테 그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게 뭔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고, 왜 그렇게 아픈지 좀 설명해 주시죠.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우리 몸 신경절 속에 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네. 얘가 재활성화되면서 크게 두 가지, 네. 즉 발진과 수포, 네. 그리고 통증, 네. 이 증상을 발병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흉추부, 몸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부와 안면부, 그리고 세 번째가 요추부, 허리, 엉치, 다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추부라 그래서 목, 어깨, 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천추부라 그래서 네. 엉덩이, 사타구니, 항문주의, 생식기주의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일단은 보통은 통증을 저희가 이제 점수로 네. 따지자면 네, 네. 하나도 안 아픈 게 0, 예. 10이 죽으면 죽었지 못 참겠다. 예.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치면 예. 보통 7에서 8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산고. 예. 네. 보통 산고의 비유를 네. 하게 되죠. 아, 8 정도가 가는 거예요? 예, 7, 8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아, 근데 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신경절 속에 숨어 있는 이 바이러스가 네. 문제인데요. 얘가 단순하게 피부에 수포나 발진만 있다 그래서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에 숨어 있다가 신경 피부 분절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목, 어깨, 팔, 허리, 엉치, 다리 그래서 신경의 분포도를 따라서 피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발진과 수포인 거고요. 원 뿌리는 신경절 속에 있기 때문에 신경 속에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얘가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심한 경우는 합병증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픕니다. 예, 신경질이 나네요. 신경절에 생긴다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대상포진 통증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 선배 보면서 너무 걱정스러웠고 지금도 걱정이 되는데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급성기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수포가 난 시기를 기준으로 한 달, 세 달, 6달이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요. 한 달 이내가 급성기. 그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이제 만성 질병으로 가는 이행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세 달이 넘으면 이제 만성 질환이 되고 6달이 넘으면 혈압 당뇨처럼 관리해야 될 이제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이제 만성 질환이 되기 때문에 보통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성기 치료가 2주에서 4주 이내에 통증 조절과 함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또한 이 수포나 발진이 2차적으로 감염이 걸리지 않도록 그 피부 창상 관리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72시간 안에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죠? 네,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빨리 그러니까 투여되는 게 네,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성기는 한 달, 세 달, 6달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 즉 4주 이내로. 한 달 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네, 말씀 안 맞습니다. 한 달 안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한 달 안에 쇼부를 결정을 봐야 되네. 보면 이거는 완전 치유가 되는 거고요. 한 달이 넘게 되면은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됩니다. 세 달이 넘으면 만성, 6개월이 넘으면 혈압 당뇨처럼 질환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쇼부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아서 이건 일본 말이어가지고 근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나오네요. 그만큼 결정적인 어떤 치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자, 대상포진 증상을 보면
물집이라든지 발진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혹시 피부병이 아닌가? 처음에는 오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피부 질환은 아닌 거죠? 단순한 피부 질환은 아니고요.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이나 수포 같은 거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신경절에 숨어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목 신경절에 숨어있던 애가 증상이 발현되면 어깨나 팔, 손으로 물집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질원지는 목인데. 예, 목의 신경절인데. 근데 증상은 손에 나타나는군요. 네. 오, 알 수가 없네, 이거는. 그리고 예를 지진 들어 같네요, 지진. 예, 진앙은 저 바다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자기는 다리에 물집이 났는데 왜 허리를 치료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죠. 환자분 화분에 물 줄 때 나무 잎사귀에다 주세요, 뿌리에다 물을 주세요 그러거든요. 나무 잎사귀에 주면은 바보죠. 네, 맞습니다. 뿌리에 그래서 줘야죠. 뿌리에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다리 증상을 치료하려면 뿌리가 있는 허리 신경절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발현된 말초 신경이 피부인 거고 원뿌리 신경절은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 신경계 질환이라고 봐야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은 아니고 피부 신경계 질환. 예, 신경계에서 이제 피부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피부 신경계 질환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고요. 단순하게 통증, 그다음에 피부 이 착색이나 흉터문란이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를 침범했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합병증들이 나타납니다. 뭐 신경이 마비가 된다든지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어떤 병은 한번 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역체계가 생겨가지고 다시 안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대상포진은 어때요? 다시 걸려요? 아니면 한 번 걸리고 나면 안 걸립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러길 바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재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 해도 얘는 몸속에 숨어 있는 상태예요. 없어진 게 아니군요. 예,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상태라서 얘를 잘 달래고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재발을 언제라도. 하거든요. 재발을 하고 세 번째 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방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뭐 본인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 백신을 또 맞아주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걸렸던 사람은 한 번 걸렸던 예방 사람도 백신을 예방 정기적으로? 백신도 맞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안 걸렸던 사람도 맞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숨바꼭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가 주인이 약해지면 탁 활성화가 되는 거죠. 찾고 싶지 않은 질환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자,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통증을 이제 유발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통증이 없는 대상포진도 있습니까? 대부분은 주요 증상 두 개가 수포와 발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몸의 한쪽으로 대부분은 수포와 발진을 동반한 통증이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통증이 없는 대상포진도 있습니다. 네. 아예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이 미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단순히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신경절에 숨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 예를 들어서 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치매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신경의 마비, 그다음에 안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시력 상실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명까지도 가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귀 쪽의 신경절을 침범한 경우에는 청력 상실도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이게 통증이 없다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게 아니라 그 전문과 진료를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니까 적극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텐데 안 아프면은 이 시기를 놓쳐서 더 위험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눈 주변에 났으면 꼭 그 통증 관련 과뿐만이 아니라 안과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귀 쪽에 수포가 났다 그러면 통증과 말고도 이비인후과도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도 이제 대상포진 이후에 치료하고 나서 신경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건 흔한 후유증인가요? 맞습니다. 합병증, 후유증 중에 가장 많은 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고요. 보통 대상포진 환자의 3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3개월이 넘으면 제가 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급성기 치료를 빨리 조기에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치료 성적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쇼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맞습니다. 한 달 이내 쇼부를 보지 않으면 3달 이내 만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그냥 몰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만 하는 질환 중에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 이후에 신경통이라는 후유증도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면 신경통이 안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늦으면 늦을수록 신경통도 많이 오고. 마비도 돌아옵니다. 한 달 이내에 치료하면 눈꺼풀이 감겨서 눈을 못 뜨던 사람이 눈도 떠집니다. 안면마비가 와서 입을 아 해보세요 해서 아를 제대로 못하고 입이 찌그러졌던 사람도 한 달 이내에 치료하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3개월이 넘으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만성이 돼버리니까 이제 계속 나와 이제 동행하게 되는 상황이 네, 되는 맞죠. 거죠.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 대상포진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거든요. 최신 치료 동향은 어때요? 최신 치료 동향은 이제 보통은 약물 치료, 그다음에 시술, 그리고 수술적 치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약물적 치료에서 보통 1차 선택 약제가 항경련제와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인 신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마약성 진통제가 보통 2차 내지 3차 선택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패치형이나 분무형도 나와서 편의를 높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사도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뭐 침을 놓듯이 뭐 혈자리를 찾아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 장치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뭐 초음파를 보고 아 신경이 보이네, 주변에 혈관이 있네, 위험한 구조물이 있네, 피해서 이제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는 치료법들, 그리고 이제 박동성 고주파나 척수 자극기, 말초 신경 자극기, 약물 주입기 삽입술 등 이제 최신 치료 기법이 많고요. 또 최근에는 뭐 그 줄기세포,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 이렇게 새롭게 또 막 떠오르는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정말 힘들고 만성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통증 속에 있는 것 같은 질환이긴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힘내시고 잘 버텨주셨으면 합니다. 걸려서 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예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예방은 일단 본인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까 제일 유발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면역력 약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 관리, 본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명상 뭐 이런 것들, 본인만의 취미 활동 이런 거 해주시고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 뭐 그다음에 수면, 음식 잘 해주시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잘 할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2가지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흔히 이제 생백신과 사백신이라고 하는데 사백신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평생 1회 접종하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2회 접종인데 2회 접종의 이제 장점은 원래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50세 이상이 적응증인데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 암 환자, 면역 억제제 투여 환자, 그 다음에 다른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많이들 맞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까지 유전자 재조합은 2회 접종. 2번 맞으면 평생이 끝인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독감은 매년 맞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10년간 성적이 90% 이상 예방이 된다고 돼 있고 10년 동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통계 예측 모델로 돌려본 결과로는 최소 30에서 50년간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예측 모델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대상포진에 대한 당부 말씀 하나 해주시죠. 대상포진은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자기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음식,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유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50세 이상은 예방접종 해주시는 게 좋겠고 50세 미만이라도 본인이 기저질환자이거나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치료를 받고 있으면 예방접종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걸렸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하면은 합병증과 대상포진후 신경통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해주시고 설사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빠르게 발전하고 신의료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잘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네, 옛날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네요. 걸렸다 하면 박규정 교수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결정적으로 집중 치료를 해야 빨리 나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길 기대합니다. 명의를 만나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